이혜성이 전하는 별빛처럼 빛나는 소식 금융 뉴스.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 홍보대사 이혜성입니다. 2025년 9월 1일 예금자 보호제도의 핵심인 예금보호환도가 24년 만에 상향되는데요. 국민재산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는 이번 제도 변화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금보호환도 상향 실무를 직접 담당하신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 양순철 수석 책임형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금정책부 양순철 수석 책임형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국민 여러분께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쉽고 정확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 보호환도 상향 심층 분석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양순철 씨 자료화면 누가 넣었어? 아우 진짜. 그럼 예금보호환도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22대 국회 개원 후에 보호환도 상향을 담은 8개의 예금자 보호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후에 여야가 예금자 보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27일에 예금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듬해 1월 21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1월 21일에 공포가 됐는데 실제 시행 시기는 9월 1일인 거잖아요. 이렇게 시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을 보면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시행 시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는데요. 그래서 금융위, 예보, 금감원, 한은과 함께 관계기관들의 협의를 거쳐서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그 시행 시기를 9월 1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럼 예금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 이유,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혜성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기존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설정했던 2001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9배, 예금 자산은 5.4배나 성장했는데 한도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꾸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도 고려가 됐고요. 경제 규모가 커진 거를 고려하신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서 예금자의 실질 보호 수준을 높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 영상 준비되심도. 다음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사는 어떤 금융회사를 보호하나요? 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저축은행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보호한도도 동시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가 상호금융업권도 보호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자체기금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보호한도도 동시에 올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금융업권별로 보호한도가 다르면 예금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호한도가 높은 업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우려도 있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금융위를 비롯해 각 부처가 협의를 했고 모든 업권의 보호한도를 동시에 일괄적으로 1억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호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6개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금융회사의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호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호되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가 됩니다. 혹시 가입하시려는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는 저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익증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 채권 등 운영 실적에 따라 가지고 만기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요. 혹시 외화 예금도 보호가 되나요? 네, 당연히 외화 예금도 보호 대상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럼 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점은 어떤 거였나요?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은 옛날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를 들면 자기가 2025년 1월 1일에 예금을 가입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품도 1억 원이 적용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금을 언제 가입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현재 가지고 계신 예금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1억 원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원금만 1억 원에 맞춰서 예금을 하시면 이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예금에 가입한 시점과 상관없이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네. 요즘 워낙 다양한 유형의 피싱, 스미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미끼로 해서 금융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거든요. 자동으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도 상향과 관련돼서 별도 신청을 받는다는 문자 링크 등은 100% 금융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클릭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스미싱이 점점 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한도 상향은 개별 예금자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만약 제가 A은행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총 얼마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예금자가 개별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 원까지 보호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A은행에 예금한 총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참고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 절차에 참여를 해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또 다른 사례인데요. 제가 만약 서로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제가 A은행에 9천만 원, B은행에 8천만 원의 예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 경우에는 은행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A은행 9천만 원, B은행 8천만 원 전부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각각인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별도 보호한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우선 별도 보호한도라는 개념이 좀 생소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별도 보호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일반 예금 적금의 보호 한도와 별개로 각각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별도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퇴직연금 중에 보호 상품으로 운영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소위 말하면 DC형 상품이라고 하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상품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적립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보험 또는 신탁이고, 마지막으로는 사고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럼 별도 보호 한도도 이번에 1억 원으로 올라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보호 한도 상향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호 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오해 또는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우선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1억 원을 예금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적인 전월세 보증금 또는 사고보험금 등을 고려하면 1억 원 보호 한도 상향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국의 평균 주택 월세 보증금은 5,400만 원 수준이고, 수도권만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8,600만 원 수준입니다. 1억 원 이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액이 1억 3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이러한 보증금을 잠시 금융회사에 맡겨놨는데 그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대부분의 보증금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니 안심하고 주택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이번 상향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금 이동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보호 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 또 상호금융업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거나 중소형사에서 대형사로 자금이 이동을 해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예보금융이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이 TF를 구성을 했고, 자금 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습니다.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눈에 띄는 자금 이동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잘 해소가 된 것 같네요. 이런 노력 덕분에 보호한도 상향이 정말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그것이 알고 싶다, 보호한도 상향 심층 분석을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예금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돼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24년 만에 예금 보호한도 상향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좀 뿌듯하고요. 또 이렇게 예금보호 제도로 알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좋은 제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한도 상향은 단순히 숫자를 바꾼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자산을 더 든든하게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금 보호한도 상향 업무를 담당한 양순철 수석 책임령님을 모시고 함께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보호한도 상향 심층 분석,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